안녕하십니까. ABC 뉴스입니다. 최근 일상생활에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 참 많이 사용하는데요.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포스트몬이 몰려온다는 책은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을 대비하여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볼 인공지능 전문가 이현희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스트몬이 몰려온다에서 인공지능에 대해 규정할 때 인간지능과 대비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설명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포스트 휴먼이 몰려온다에서는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이 지능적인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공통점을 제시하는 한편, 의식적인 경험과 협력자의 필요 여부, 행위에 대한 자각 여부에 따라 차이점이 나타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방금 공통점으로 말씀하신 부분에서 지능적인 행위 수행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지능적 행위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포스트 휴먼이 몰려온다에서는 지능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지능이 주체의 행위나 결과물의 특징으로 정의된다는 의견이고요. 이에 따르면 인간은 물론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인간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해야 하는 점에서 지능을 가진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능의 기능적 정의에 대한 의견입니다. 의식적 경험 없이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오버됐던 기능만 잘 수행하면 지능이 아니겠냐라는 의견인 것이죠. 그렇군요. 하지만 AI가 계속해서 발전한다면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의 경계가 좁혀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나 아렌트의 저서인 인간의 조건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근본 활동으로 노동, 작업, 행위를 제시합니다. 이때 노동은 소비로 반복되는 활동을 의미하고 작업은 목적 지향적인 활동을, 행위는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관계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작업과 행위가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의 경계를 뚜렷하게 하는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현재 노동 영역까지 인간을 따라가는 상황에서 더 발전하여 작업과 행위 영역까지 넘어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노동과 작업이 목적성이라는 부분에 있어 격차가 상당하기 때문에 AI가 작업과 행위의 영역까지 도달하려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전문가 이현희 씨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오픈 AI사의 인공지능 챗봇 챗GPT의 등장으로 AI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AI의 압도적인 성능에 의해 인간에 해가 끼치지 않냐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빠르게 발전하는 AI,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른 해결책에는 무엇이 있을지 전경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챗 GPT의 등장 이후 대학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학생들이 오랜 시간을 들여 수행하던 과제를 챗 GPT는 수십 초 만에 뚝딱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관심을 끌만한 제목을 찾고 있었는데 챗 GPT가 순식간에 여러 제목을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주변 친구들 중에는 과제 전체를 챗 GPT에게 맡기는 경우도 많아요. 챗 GPT를 안 쓰는 사람들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예요. 저는 미술 분야는 인공지능이 절대 따라잡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주변에서 인공지능으로 되게 떠들썩한데 그게 제 얘기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이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올해 2월에만 해도 인공지능이 손은 되게 이상하게 그렸었는데 지금 3개월이 지난 지금은 손도 진짜 잘 그려내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어떤 분야가 인공지능에게 접목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앞서 들으신 바와 같이 교육 분야에서의 창의력 저하와 AI의 발전에 따른 기술적 실업이 AI로 인한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챗 GPT의 등장 이후 AI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인공지능 개발을 6개월간 중단하자는 서한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명 이후 직접 AI 스타트업을 설립하면서 인공지능 개발을 중단하자는 이유가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함이지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니었음이 드러나며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각광받는 분야인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는 인류를 위해서라는 도덕적 명목하에 자체적으로 일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편에서는 인공지능 개발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규제 여부가 아니라 개발의 방향성이라고 주장하며 법률 체계 구축이나 윤리의식 교육과 같은 부분에서 그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EU에서는 최초로 인공지능을 위험 수준에 따라 4단계로 정의하여 단계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2021년 4월에 발표하는 등 법률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함께 제2기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을 출범하여 AI 윤리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병찬 기자였습니다. 네,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개발자와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되는 일반적인 대중 모두 인공지능의 건강한 방향성이 무엇일지 고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파도와 같은 흐름은 막기도 거스르기도 쉽지 않죠. 인류가 할 수 있는 것은 인공지능이라는 낯설고 거대한 파도 위에서 인류를 해치지 않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인간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운전대를 잡는 거 아닐까요? 지금까지 ABC 뉴스였습니다.